청양군이 규정을 어긴 채 마을 기업 임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이 엉터리로 지급된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청양 지천댐 건설 여부를 놓고 민관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건설 지원 계획을 밝힌 반면 주민 반대 대책위는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기차 관련 화재가 잇따르면서 충남도가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충전시설 2,800여 기를 긴급 점검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마을기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에 선정되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요. 보조금 규정상 임원에겐 인건비를 주면 안 되는데 청양군이 알아보지도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청양군에 위치한 한 목공체험장. 지난 2022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마을기업에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와 시설비, 인건비 등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단 보조금 규정상 임원들은 인건비를 따로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업 임원들에게 인건비 약 69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이 충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군청에서 보조금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인건비를 지급한 겁니다. 해당 조합은 보조금 규정을 몰랐다는 입장. 군청에서 제대로 고지를 해줬더라면 인건비를 신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이 사업계획서 내고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이제 임원 명단이나 이런 거 다 주거든요. 그럼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청양군은 뒤늦게 잘못 지급된 인건비 69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담당자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해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마을기업에서 인건비 지급 관련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나름대로는 또 직원들이 신규 직원이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양군은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이후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청양 지천댐 건설이 필요하다며 도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12일 열린 실구원장 회의에서 김 지사는 물 부족과 홍수 해결을 위해 댐 건설은 필수지만 각종 규제 등으로 여러 차례 무산됐다며 댐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효과와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해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30일 환경부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천댐 등 전국 14개 지역에 신규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댐 건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제되었던 상류지역 규제는 상수원 보호구역 비지정 등으로 최소화하면서 관광 자원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경제적 효과는 극대화되도록 할 것입니다. 청양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가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홍수 피해는 지천이 범람한 게 아니라 대청댐과 용담댐 방류로 금강 수위가 높아져 마을이 잠긴 거라며 홍수 피해 예방을 이유로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댐이 건설되면 일조량 감소 등으로 주민들의 농업소득이 낮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인천 등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 90% 이하 제한을 추진합니다. 충남도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지상화를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은 완충에 가깝도록 충전된 차량의 출입을 막아 혹시 모를 화재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이달 말까지 지하주차장과 주차타워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2,800여 기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와 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 뒤 점검 결과에 따라 화재 진압 장비 지원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티몬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지난 7일까지 파악된 충남 지역의 소비자 피해 현황은 320여 건, 판매자 피해는 8개 업체 1억 8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도는 미정산 대금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저신용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2.5%의 2차 보전을 최대 2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충남도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판로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이 서산 해미읍성에서 매장유산 발굴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류미나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유산 발굴 현장 체험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서산시와 함께 서산 해미읍성 진남문 해자구간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 발굴 체험 프로그램 조선을 마주하는 시간을 운영합니다. 네. 일반인들에게 생생한 고고학 현장을 보여주고 그 공간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해자 발굴 현장을 시민, 관광객과 공유하고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해자 발굴의 의미와 성과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청과 한국문화유산협회가 주관하는 2024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 활용 교육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앞으로도 도민의 매장유산 체험을 확대하고 능동적인 역사문화 향유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체험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진남문 해자구간 발굴조사 현장 내 답사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발굴조사 단계와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의 프로그램으로는 활동 프로그램과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활동 프로그램으로는 발굴 체험, 성적 쌓기 체험, 미션지를 활용한 해미읍성 보물찾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들기 프로그램으로는 나만의 친환경 가방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실제 유물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발굴 현장에 더욱 다가감으로써 학생들에게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인 해미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어서 그만큼 관심이 더 높을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초, 중, 고등학생, 관광객 등 참여 대상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굴 체험, 성적 쌓기, 보물찾기, 부채 및 친환경 가방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과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체험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화요일, 목요일을 중심으로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비는 무료이며 전화 접수와 메일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홈페이지 행사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류미나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요즘 더워도 너무 더워서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이와 관련된 화재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아파트 외벽으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3일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입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명이 긴급 대피했고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1일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두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은 에어컨 실외기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실외기로 인한 화재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전국 에어컨 실외기 화재는 8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기간 전체 에어컨 화재의 62.37%가 7월과 8월 사이 집중됐고 6월에도 1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전기 결함이 75%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름철은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시기인데다 최근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장시간 켜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외기는 통상 야외나 베란다에 설치돼 있어 비에 노출돼 있고 작동 시 자체에서 습기가 발생합니다. 냉각 밸브와 외부 온도 차로 습기가 발생하는 건데 이때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합선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에 불이 잘 옮겨 붙을 수 있는 천이나 종이, 비닐 같은 가연 물질을 놓아두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사용하는 만큼 열 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으면 실외기 실내부 온도뿐만 아니라 실외기의 전자기판과 전기 배선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열기가 잘 배출되도록 환기창은 항상 개방해 놓으시고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2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충남 지역에서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6시 40분쯤 태안에서 80대 여성이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로 보행보조기에 앉아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여성은 열사병 추정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지난 6월 4일 논산에서 첫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이후 9일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환자는 모두 1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9일 만에 5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는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등 건강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진에서 차량 화재와 전도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1시 15분쯤 당진시 수청동에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나 13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차량 엔진룸이 불에 타 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당진시 신평면의 한 국도에서 25톤 탱크로리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사료가 도로에 쏟아지면서 3시간가량 교통이 정체됐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에서 일정 기간 통화 기록이 없는 1인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살피는 밤새 안녕 안심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잇따라 구조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오후 2시쯤 부춘동에 거주하는 50대 A씨의 집을 방문한 담당 공무원들이 탈진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했습니다. 공무원들은 박 씨가 열흘 넘게 연락이 없자 소방관과 함께 방문해 구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